진행 방식은 제가 이제 총 4주 정도 생각을 한 거 들어보시고 오늘 하는 얘기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움이 될 것들이 있을 것이냐. 오늘은 좀 총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얘기를 들어보시고 또 이거 얻을 게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배울 게 없다, 오늘 한 번이면 충분하다, 더 나올 건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그만해도 돼요. 만약에 오늘 해보고 다음번에 시간 괜찮으면 시간 맞춰보고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나라는 사람한테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는지, 어떤 부분들을 도움을 받으면 좋겠는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세 가지예요. 성공하시려면, 최소한 실패 안 하시려면 세 가지입니다.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잖아요. 노력? 사업하는 사람 중에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 자기가 최고로 힘들고 자기가 최고로 노력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다. 노력 안 하는다고 생각하는 사업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노력은 너무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행운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노력한 사람한테 행운이 오거든요. 행운만 그냥 오진 않아요. 로또를 맞으려면 로또를 사야 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듯이 행운은 기본적으로 노력을 한 사람한테 오는데, 이 모든 게 곱하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곱하기.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행운 같은 경우는 내가 노력한다고 행운이 무조건 오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야. 얘는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노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챌린지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얘는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오늘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말씀하신 사람이라는 게 직원들 말하는 거 다, 전부 다예요. 제 책을 읽어보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를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은 그 거래 관계에서 을이었던 사람들, 내 부하 직원이었거나 내 협력사였거나 혹은 나한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을 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내가 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을이잖아. 따지면 갑을관계, 계약서 상대.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을이냐? 나 아랫사람이냐? 아니다. 근데 회사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엄청 팽배해지는 거야. 다들 뭐 그러면 전화해도 18조 팔아 그냥 욕은 다 해. 근데 내가 이제 참다가 이제 부장 진급을 딱 하고 문화를 한번 깨보겠다고 이제 부장 밑으로 탁 이메일을 탁 써가지고 쫙.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냥 같이 일하는 동료다. 존중하면 존중해서 너가 대접받는 거고, 막 그런 식으로 막 메일 썼어. 그 다음날 면담을 엄청 했다니까. 애들한테 그딴 소리 하냐고. 또 이제 그 사람들 왜냐면 조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홍배했기 때문에 바로 묻혔어. 바로 묻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내가 이제 회사를 차렸을 때 그 이제 빌런 한 놈이 나한테 이제 돈을 이만큼 줘야 되는, 5억을 줘야 되는데 돈이 3억 5천밖에 없어. 나는 5억을 받아서 3억 5천을 쓰고 1억 5천을 남겨야 되는 사람인데 3억 5천밖에 없대. 그럼 3억 5천에서 내가 돈을 남기려면 최소한 1억 원 남겨야 되는데, 모두 5천 원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대표님들한테 싹싹 빌고 한 번만 더 해주세요. 2번, 3번 정도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야. 그분들이. 이번 책 나오지만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려고 독일 가야 되는데 돈이 내가 10억이 있어야 되는데 빌 때도 그냥 죽겠어요. 그 형님들이 다 우리 협력사들 협력사 대표님들이 야 너 반은 못 해줘 막 이런 식인 거야. 근데 2억씩 해주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진짜 내가 비즈니스로 독일까지 오면 극진하게 대접해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막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당연히 바라고 한 게 아니었지 그 당시에. 근데 그게 결국엔 돌아서 온 거야. 나는 처음에 그렇게 막 2008년, 2009년도에 그럴 때 그런 도움을 받자고 사실 한 건 아니었어. 그냥 그게 나는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누가 지랄을 하든 옆에서 뭐라 하든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제 사람의 어떤 진심을, 사람을 어떻게 구워 삶을 수 있느냐, 저는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 난 너만 위해 그런 수준으로는 안 돼. 그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아니면 얘가 나를 보자는데 뭔 질문을 할까? 에이, 일단 몰라 부딪혀봐. 그게 아니야. 왜 면담을 해봤을까? 그래서 주변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 마음속에 들어나갔다 온 얘기를 한번 하는 거야. 먼저 가가지고 요즘에 힘드세요? 얘가 저 힘들어요 그럴까? 안 그러거든 절대. 힘들어도 딴데 그런 얘기 하겠냐고 안 하지. 근데 대표가 뭐 사원이나 대리나 면담 요청을 하면 팀장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토대로 이 사람의 심리를 쫙 펼쳐주는 거야. 한 30분 동안 하다 보면 이제 얘가 이제 100% 맞을 수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한 7, 80%는 맞아요. 그 심리가 주제를 완전 잘못 잡지 않는 이상은 주제가 맞았다면 내가 대충 이 전개하는 범위가 얼추 그 범위 안에 들어오더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 뭐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처음부터 얘기하려면 힘들거든. 제가 이해를 할까 봐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뭐 그런 소리는 하지 않을까? 마음을 닫거든. 내가 한번 빙이 났다면 좀 틀렸어. 어느 정도 틀릴 수 있잖아. 그러면 얼추 크게 이해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GPT 같은 거지. 틀린 부분은 내가 프롬프트를 다시 수정해서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이런 정도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그 다음 답까지 준비해가야 돼. 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나도 이렇게 답을 해야지. 계속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해결이 돼요. 일단 그날은 해결이 돼요. 잡고 싶은 사람한테는 끊임없이 이 사람의 고충을 들어주고 비전을 설득해주고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구체적으로 그려줘. 설프게 뭐 이렇게 아니 대리 사원한테 야 이 회사가 비전이 뭐 얼마짜리고 뭐가 중요해 걔는 그 내 월급이 얼마 오냐고요. 나 그래도 팀장 될 수 있냐고요. 이거잖아 솔직히. 근데 조직이 12명에서 20명 갑자기 가고 이럴 때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막 팀장 자리도 생기고 막 이렇지. 20명으로 한 2년만 가잖아? 우리 고인물 알잖아요. 고인다고. 쟤는 2년 전에 팀장이고 지금도 팀장. 그럼 나 2년 뒤에는 뭐가 돼? 또 대리야. 아니면 과장 됐는데 팀장은 쟤야. 나는 뭐야? 맨날 그 자리에서 했던 일 똑같이 반복하고 이게 내 미래냐? 그냥 답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해주면서 내가 얘기했던 게 1년 안에 6개월 안에 조직 개편을 크게 해서 지금 팀장으로 있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올릴 거고 그 역할들을 팀장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라고 내가 강조를 했다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이었어. 질문인데 시대가 질문을 못하는 시대잖아. 우리가 특히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질문을 못해. 우리 어릴 때는 엄마한테 뭐 질문도 많이 하잖아.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질문 못 하잖아요. 나 모른다고 창피당할까 봐. 근데 회사에서도 신입사원 때는 질문 많이 해. 이건 어떻게 돼요? 저건 어떻게 돼요? 근데 벌써 근데 안 해요. 그러면서 닫아 스스로를. 질문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 사건. 오바마 왔는데 질문 아무도 못 해가지고 창피당하고. 요즘 보면 이런 질문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 GPT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AI들 보면 결국에는 질문을 누가 더 잘하냐 싸움이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거든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에요. 그게 누구든 대표가 됐든 거래처가 됐든 직원이 됐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됐든. 그 얘기가 잠깐 나오면 그 친구가 아니 너는 이렇게 맨날 예능 프로 같은 거 맨날 보고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맨날 보고 왜 그래? 굳이? 봐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능 프로에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뭐 놀라운 토요일이나 뭐 라디오스타나 뭐 아는 형님이나 이런 좀 메이저급 프로그램들 보면 옛날 무한도전 이런 보면 게스트들이 그 당시 핫한 애들이 나오거든요. 에스파가 유명하고 뉴진스가 유명하고 다 이름 모르시죠? 에스파 이름 다 4명 다 알아요? 뉴진스 이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모르잖아. 왜 알아야 되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 직원하고 얘기할 때 그냥 안녕하세요 대리님 요즘 일 어떠세요? 이거 하는 것보다 대리님 지난주에 ATG 콘서트 갔다 왔어? 이거랑 너무 차이가 크잖아. 그럼 저 사람이 내가 ATG 팬인 거 어떻게 알았지? 너 그럼 가서 너 네 딸내미한테 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딸내미가 아이브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아이브 이름 왜 갖고 가?
아니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검색해보면 나오잖아. 너 장원영하고 안효진 알지? 그건 안 돼. 그것만 갖고는 승부가 안 된다. 가을이나 걔가 약간 밈이 많아. 그래서 가을 정도 알고 하면 좋다. 딱 가가지고 질문했지. 제 딸내미한 돼요. 또 아이브 노래 부르고 있으니까 야 너 아이브 노래 부르네 그랬더니 아빠가 아이브 어떻게 알아? 장원영이는 알겠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가을이 알아? 그랬더니 가을이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제 팬들이 가을 언니 피곤하게 자꾸 뭘 질문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피곤하게 질문하지 마. 내 장점은 뭔지 알아? 솔직하고 이렇게 하면 가을이가 부르거든. 가을 선배한테 질문하지 마. 피곤하니까. 뭐 이런 식의 막 댓글을 막 간단 말이야. 가을이 그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 거야. 그랬더니 내가 막 기절을 하는 거야. 딸내미가. 근데 아빠를 계속 쫓아다니까. 엄마가 그 와이프가 옆에서 보면서 자기는 처음 봤대. 큰 딸이 아빠를 저렇게 쫓아다니는 존경의 눈이 그러니까 나한테 자기가 고백을 했어. 되게 신기하다. 직원이 뭘 좋아한다니까 그걸 기억해두고 있다가 뭐 콘서트 간다고 했어. 콘서트 가기 전에 그 콘서트장 근처에 있는 뭐 음식점을 하나 찾아서 거기 뭐 교환권을 보낸다든지 맞춤형으로 줘야 똑같은 5만 원짜리를 줘도 감동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야. 관심, 질문. 관심만 갖고 있다고 알아? 질문을 해야지. 얘한테 질문하고 주변 사람한테 질문하고 그래야 알고 그럼 그 사람한테 마음 하나라도 얻어야 나한테 까방권이 생기는 거야. 그 중요한 겁니다. 까방권. 한두 번은 용서가 돼. 근데 까방권이 없으면 실수 한번 하는 순간부터 그 신뢰가 회복이 안 돼. 깨진 유리창 같은 거야. 절대 회복이 안 돼. 약속은 적게 하고 보상은 크게 하라. 설문조사 계속 리서치해서 한두 명 이제 빅마우스들하고 이제 이 토크를 해. 올해는 그래도 우리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대표님 그래도 아마 200%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나는 생각했던 거고 생각보다 작게 부르는데 300 줄 생각이었는데 200 정도면 괜찮다 이거지. 소문 절대 내지 말고. 얘가 안 내? 다 가서 다 내지? 그러면 딱 발표하는 날 250%를 바로 그 자리에서 송금을 하는 거야. 발표하면서 여러분 딱 송금되었습니다. 250%딱 발표하면 느낌이 다르죠. 그 50% 차이 때문에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엄청 천국을 가. 뭐 오래 안 가지만 크고 어디야. 또 까방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얻는 거예요. 진심을 알기 위해서 빙의가 돼야 되고 빙의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게 다 같은 얘기야. 여기 아까 상담했던 그 직원인데 그 친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가서 그런 고민을 얘기했고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대표님이 내 마음속까지다 이건 고맙다. 뭐 이건 퇴사하면서 보낸 문자고 이건 퇴사하고 나서 내가 서프라이즈 선물 보내준 거. 그 아이패드 그때 전 직원 주기로 했는데 두 명이 아이패드를 받기 전에 퇴사를 해버린 거야. 근데 두 개가 남았잖아. 회사 로고를 박았는데 팔기도 뭐하고 아니 작년에 고생한 거에 대해서 준 거고 1월 달에 나갔으니까 주자. 하필이면 둘이 같은 회사였어. 다행히 픽비 한 번만 나왔어. 보내줬더니 이제 각각 이렇게 보내준 게 어버이날 원래는 돈을 10만 원씩 보냈어요. 부모님 통장으로. 계좌번호 다 엄마 거 조사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양가에 하나씩 양쪽 어머니들 해가지고 10만 원씩 보내주면 회사 이름을 딱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회사지만 부모님들이 회사 이름을 알아. 커넥스트에서 돈 들어왔다.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막 힘들고 집에 가가지고 엄마 이거 힘들어 회사 막 돈도 못 벌고 지금 불안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등짝 때리고 니네 대표님은 지금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 텐데 막 이러면서 집에서 욕 먹고 들어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해줘. 지금 집에서 욕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좀 알아줘. 막 그러지. 그게 넘어간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거기서 만약에 막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야 안 그래도 불안하더라 걔네. 빨리 그만둬. 그랬으면 다 그만뒀을 거야. 근데 코로나 끝나고 우리가 이제 막 이제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냐고. 좀 손해를 봤지만 그 직원들이 버텨줬기 때문에 다시 코로나 끝나고 법지에서 배그를 다시 시작한다고 했을 때 딱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 거고. 이 우리 회사 자플랜이 있거든요. 5점짜리에도 이렇게 달아요. 감사드립니다. 대신 단점 이런 거 충분히 내가 또 잘 반성해서 또 남은 직원들한테 잘해드리겠습니다. 왜냐? 이 얘기는 이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새로 우리 회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볼 텐데 댓글 봤더니 1점짜리, 2점짜리 있네?
이씨 뭐야? 댓글로 해명을 해야 돼. 그래서 보면 5점짜리는 적당히 해요. 짧게. 4점짜리도 해. 2점짜리는 길게 해요. 되게. 엄청 길게. 왜냐면 네가 쓴 글이 틀렸어. 근데 아까 이것처럼 틀렸어가 아니라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없으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결과이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e스포츠를 안 하니까 직원들이 다 그만둔 거예요. e스포츠 안 하고 딴 거 하겠다고 했더니 다 그만두겠대. 자기 e스포츠 아니면 안 하겠다고. e스포츠가 사실 재밌거든. 자기는 e스포츠 하려고 왔는데 e스포츠 안 하겠다니까 나간대. e스포츠 아니고 하려고 해도 e스포츠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던 찰나에 다 그만둔 건데 비난하니까. 근데 얘가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우리 직원들 대부분이 e스포츠가 좋아서 오신 분들인데 다른 사업을 하고 싶어도 직원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못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만큼 계속 사업을 할 거면 이런 거 하나 뭐 잡플래닝 뭐가 됐든 뭐 네이버 플레이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걸 해야 돼요. 무조건.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직은 젊으니까 뭐 혹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뭐 벌써 엔딩부터 생각해. 아니에요. 엔딩이 제일 중요해요. 시작은 찬란하고 뭐 그랬을 수 있지만 말로가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 e스포츠가 그냥 계속 가고 있었다고 생각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지금 2, 3년 뒤에 그냥 적당한 정도 인원 데리고 적당하게 일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안 하려고 했어. 내가 꿈꿨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정점에 올랐을 때 프로젝트를 쪼개서 회사를 차려주려고 했어. 어떻게 내가 지원해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결국에는 한 명은 하고 있고 지금 한 명은 그만두고 한 명은 방송사로 스카웃돼서 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엔딩은 정점에 올랐을 때 분산을 해야 돼. 그래야 코스트도 좀 줄이고 각각 또 성장할 수 있는 거야. 한 단계씩. 얘는 대표가 되고 거기 있던 자기 팀장들은 또 뭐 임원이 되거나 대리가 팀장 되고 또 하나 또 성장하면서 그 파트의 책임감이 달라지고 그럼 또 한 2, 3년 또 먹고 할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조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적게 벌어도 살아갈 수 있거든. 근데 그 둘은 지금도 얘기하는 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후회가 된다. 그렇게 했었으면 무조건 돈 벌었거든. 근데 거기 직원을 가버린 거야. 그 회사로. 우리한테 일 주던 회사로 가버린 거야. 스카웃돼서. 당장 e스포츠 일 할 수 있으니까 갔지. 근데 만약에 내가 5년 뒤에도 직원 5명 데리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어. 나는 늙어가고 나는 50이 넘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막 광고주 만나러 가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내가 미팅 가면 아니 또래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럴 거 아니야.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가. 근데 내 주변에 나보다 한 5살 많은 형들이 타이밍 놓치고 혼자 한 2명 정도 남아가지고 어디 미팅 오래 들어가 보면은 옛날에 저 신입사원도 안 되던 애들이 와가지고 막 부장 과장 아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 형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라 난 보면서 진짜 많이 생각해. 너무 슬플 것 같아. 아니 그렇게 해도 행복한 사람도 있다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가게를 하는데 뭐 50살 60살 됐는데 막 가게가 엄청 잘 돼가지고 막 손님들 계속 끌고 그러면 기분 좋겠지. 그만큼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너무 슬픈 결과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뒤집을 방법이 없어. 이 비극적인 엔딩을 조금 더 미루는 것뿐이지 비극적 엔딩을 완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야. 그 사람한테 라스트 찬스가 사라진 거야. 지금 현역을 뛰시는 대표님들은 장사도 마찬가지야. 내가 50년 자영업할 거 아니잖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되는 게 목표다. 그럼 프랜차이즈 돼서 엑시트하면 끝인가? 그런 사람들이 또 다른 거 한다니까. 무조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전보다 더 크게 거의 대부분 전에 내가 100억을 벌었어. 20억으로 사업하는 사람 없어.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계획이란 무엇인가. 계획은 무용하다. 계획대로 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렇지만 계획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변형을 할 수 있고 계획을 해야 대비를 할 수 있고 변형을 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맞춰서 임기응변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밑밥들을 막 깔아놓으니까 안 가요. 못 벗어나요.
원칙을 중요시하는 건 그런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은 나중에 하면 쉬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면 더 어려워. There's not much I want.